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괜찮을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 안 찌게 먹는 방법, 이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 안 찌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 안 찌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억울한 경험 혹시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같이 삼겹살 먹었는데 나는 다음날 막 체중이 막 이렇게 느는데 친구는 난 아무리 먹어도 안 쪄. 좀 부럽죠? 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괜찮을까요? 여기에는요, 먼저 중요한 의학적인 사실 하나가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걸 몸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내 몸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에너지로 쓰고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그걸 막 지방으로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기초대사량과 또 관련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 상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우리 몸의 호르몬의 균형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되면은 같은 양의 탄수화물도 더 많이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즉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 살을 더 쉽게 찌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은 염증 수치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요. 지방을 태우는 그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어떤 몸이냐에 따라서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자연치유 건강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물론 음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독의 문제와 스트레스의 문제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지방세포에 독소를 막 가득 저장하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막 지방을 막 비축하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살을 빼려고 하면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지방을 쌓을 이유를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치유 건강법에서는 3가지 접근법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스트레스 문제를 좀 완화해야 합니다. 몸이 좀 들뜨지 않도록 마음이 좀 차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장과 간을 깨끗하게 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발효식품이라든가 섬유질이 많은 식품, 또 공복에 물을 많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습관화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이 스스로 해독할 수 있도록 그 루트를 항상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해독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땀, 호흡, 그 다음에 대변, 소변. 이것이 바로 독소가 빠져나가는 중요한 통로잖아요. 특히 여기서 호흡이 정말 중요한데요. 살찌는 사람의 공통점은 호흡이 짧습니다. 결국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가 약해지는 거예요. 독소를 계속 쌓고 지방을 계속 축적할 수밖에 없는 몸의 조건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즉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덜 찌게 반응하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만 진짜로 살 안 찌게 먹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 안 찌게 먹는 방법, 이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식사 전 공복에 10분 전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 드셔보세요. 결국 위를 안정시키고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음식 먹는 순서를 한번 지켜보세요. 채소 먼저, 그 다음에 단백질, 다음에 탄수화물, 이런 순서로 한번 먹으시면은 우리 몸 안에서 살찌지 않는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음식 먹는 순서예요. 같은 음식도 이 순서로 먹으면은 지방 저장률이 확 떨어집니다. 세 번째, 천천히 꼭꼭 씹기입니다. 한 입당 한 20번 정도 이렇게 씹어주시면은 이것이 포만감을 높인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제가 제일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생활습관 중에서 식후에 30분 걷기입니다. 이거 최고의 소화제예요. 식후 가벼운 어떤 산책입니다. 방에서 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혈당 낮추고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작용 해줍니다.
다섯 번째가 같은 음식이라도 저녁보다는 점심에 좀 주로 먹기 해요. 저녁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서 살로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맛있는 것은 언제? 점심에 먹는다. 저녁은 가볍게 먹는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여섯 번째는 한 끼에 서로 다른 육류 단백질을 섞어 먹지 않기 해요. 육해 공 이렇게 막 섞지 말라는 거예요. 바닥고기, 우리가 얘기하는 고기들, 육류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잡한 어떤 조합보다는 한 종류의 동물성 식단이 결국은 소화와 흡수, 배출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춘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는 감정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이나 분노, 우울증 같은 상태에서 먹게 되면은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지방이 잘 이렇게 쌓이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좀 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일곱 가지를 실천하시면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훨씬 더 살 안 찌는 방식으로 습관화된다는 것입니다. 덜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이제 시대는 지났습니다. 덜 먹으려고 스트레스와 싸우게 되면은 마음의 허기가 요요를 만들고요. 심하면 거식증이나 폭식을 유발하기도 해요. 이제는 같이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방식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먹는지를 고스란히 다 기억합니다. 오늘부터는 무조건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덜 찌도록 도와주는 식습관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